기후변화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그 혹시 내 그거 알아? 당신 지금 50대인데 당신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산대. 이런 농담을 해주면 갑자기 그 친구가 근데 있잖아, 기후변화가 그렇게 심각해? 2019년에 저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너무 더디고 변화가 없고 답답하면서도 막막함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놓지 않고 계속 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까? 무력감이 계속 들기만 하는데 변하지 않는 정책 결정권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변화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변화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같이 움직여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변화죠.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무기력해집니다. 변화도 느끼기 어렵고 의미도 찾기 어렵다. 이때 우리가 가장 무기력해지거든요. 심리학자들이 기후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건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가 왜 계속해서 끈질기고 심지어 고집스럽게 외면하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성과 논리를 이기는 게 감정이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이기는 게 감각이에요. 저 사람이 굉장히 끌려서 내가 다가갔고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저 사람의 입에서 악취가 나요. 그러면 아무리 감정이 좋았다 하더라도 감각을 못 이기죠. 우리의 감각이 기후의 변화나 기후의 이상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제 두 딸도 기후변화에 이상이 있다는 문제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살아가야 되는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기후변화에 별 생각이 없다, 별 관심 없다. 바로 내가 보는 세상의 끝이 더 짧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끝이 더 멀리 있는 지점, 더 길게 가야 되는 사람들한텐 장기간의 변화, 큰 변화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끝, 가까운 곳에 있는, 즉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한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간단한 심리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그 혹시 내 그거 알아? 당신 지금 50대인데 당신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산대. 이런 농담을 해주면 갑자기 그 친구가 근데 있잖아, 기후변화가 그렇게 심각해? 라고 저한테 되묻는 경우를 자주 봐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실손보험처럼 얘기를 해야 되죠. 실손실비보험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안 당하시려면이죠.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 오늘부터 990원씩 내서 막으세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는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참 좋은 게 많다라는 메시지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는 정치인들의 순위, 명단, 그리고 그런 걸로 당신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더 명확히 알려주는 게 더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놓쳤던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의 감각이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두 번째, 정말 각기 다른 시간들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의 시간에 맞는 메시지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분명히 제한된 시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겐 조금 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